간호조무사 자격증 시험 실기 파트 챕터 5. 이번 시간에는 침상 만들기와 개인위생 돕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침상 보조기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골절용 판자는 척추 손상 부위나 골절 부위 지지에 사용을 하고요. 2번 발 지지대는 발의 족저 굴곡을 예방할 때 사용합니다. 세 번째 손 두루마리는 손가락의 굴곡 상태 유지. 네 번째 대전자 두루마리는 다리나 고관절의 외회전 방지로 시험에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그림과 함께 같이 공부를 해 두시고요. 다섯 번째 삼각대, 여섯 번째 크레들. 네, 위친구의 무게가 가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화상 환자와 같은 경우에 사용을 할 수 있죠. 크레들도 출제가 자주 되었기 때문에 기억을 해주시고요. 7번 모래주머니는 출혈 부위 위에 올려놓아서 출혈을 좀 방지하고 다리의 외전을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8번 침상 난간은 환자가 이동할 때 낙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항상 올려져 있어야겠죠. 네, 침상 종류입니다. 첫 번째 빈 침상 만들기인데요. 빈 침상의 개념이 새로 입원하는 환자를 위함이다 라고 좀 암기를 해주시고요. 만드는 순서는 매트리스 커버가 씌여 있으면 밑 톳이불을 깔죠. 그리고 고무포, 그리고 반 톳이불, 그 다음에 윗 톳이불, 담요, 침대포, 베개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때 침상 만들 때 머리 쪽에 톳이불을 여유있게 침뇨 밑으로 집어넣는 이유는요, 밑에 침구를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함이고, 밑침구를 팽팽히 당겨서 침뇨 밑으로 집어넣는 이유는 결국 밑침구가 구겨져 있으면 압력이 생겨서 욕창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침구를 만들 때 팽팽하게 만들어주죠. 이어서 두 번째 개방 침상입니다. 입원하여서 현재 환자가 사용 중인 침상을 개방 침상이라고 하고요. 세 번째 환자가 누워있는 침상은 환자가 계속해서 누워있는 상태여야만 할 때, 환자를 다른 휠체어나 다른 곳에 이동시켜 놓지 못하고 환자가 누워있는 상태에서 침구로 갈아야 할 때를 환자가 누워있는 침상이라고 하고요. 네 번째 크레들 침상, 아까 앞전에 보셨죠? 네, 크레들 침상 기억하시고, 다섯 번째 골절 환자 침상. 골절 환자 침상은 그럼 일반적으로 조금 딱딱한 것이 좋겠죠. 여섯 번째 수술 후 환자 침상입니다. 그리고 침상을 준비할 때 방수포가 꼭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분만 후에 산모나 설사 환자, 요실금, 관장 환자, 수술 후 분비물이 많은 환자, 전신마취 수술 후 환자 같은 경우에는 몸에서 분비물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때는 꼭 방수포를 깔아주도록 합니다. 네, 두 번째 개인위생 돕기입니다. 침상 목욕 순서부터 살펴볼 텐데요. 먼저 크게 눈, 코, 볼, 입, 이마, 턱, 귀, 목, 양측 상지, 가슴, 복부, 양측 하지, 환자를 옆으로 돌려서 뒷목부터 둔부, 회음부,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톱, 발톱 순서로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눈을 닦을 때는 안에서 밖으로 닦아야겠죠. 근거는 비루간의 감염 예방을 위해서입니다. 만일 환자가 눈곱이 끼어 있다면 없는 쪽부터 닦아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양측 상지에서는요, 팔에서 어깨 쪽으로, 다른 말로 말초에서 중심으로 닦아야 합니다. 그리고 복부에서는요, 시계 방향으로 마사지 하듯이 닦아주는데, 이 근거는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서 배변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양측 하지에서도 양측 상지와 마찬가지로 발끝에서 허벅지 방향, 즉 말초에서 중심으로 닦아주어야 하고요. 회음부 간호에서 여성인 경우에는 위에서 아래로, 그리고 손톱은 둥글게, 발톱은 일자로 이렇게 좀 구분하셔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좌욕입니다. 좌욕은 세숫대야에 끓여서 식힌 물 약 40에서 43도를 3분의 2 정도 채운 후에 쪼그려 앉지 말고 걸터 앉아서 시행합니다. 쪼그려 앉는 자세는 피가 아래로 몰려 혈액순환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고요. 좌욕은 1회 5에서 10분, 하루 3회에서 4회가 좋습니다. 그리고 좌욕을 하는 동안 대상자의 허약감과 피로감을 주의해서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세 번째, 통목욕입니다. 통목욕에서는 낙상에 주의해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안전 손잡이나 미끄럼 방지 매트, 그리고 환자가 앉을 수 있는 의자 바닥에 고무 패킹이 잘 되어 있어야겠고요. 이때 목욕 중 어지러운 증세를 일으키거나 실신하게 되면 통에 물을 빼고 머리는 수평으로 유지하거나 낮추어주고 다리는 높여줍니다.
또 편마비 환자가 통목욕 시 욕조에 들어가고 나올 때는 어디부터요? 예, 건강한 쪽부터 움직이게 합니다. 네 번째, 미온수 스펀지 목욕입니다.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시는 분이라면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것 같은데, 아기가 열이 날 때 저희가 시행하는 미온수 마사지가 미온수 스펀지 목욕이 되겠습니다. 주로 고열 환자의 해열 목적으로 사용이 되고요. 미온수 목욕 시 모세혈관이 수축하게 되어 복통, 설사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복부는 제외합니다. 그리고 3번 이상 시 오히려 역효과가 나기 때문에 그 이상은 금기이고요. 환자가 오한을 호소한다면 즉시 중단합니다. 열이 가장 잘 전달되는 겨드랑이나 사타구니를 잘 닦아주어야 하고요. 이때 물의 온도는 30에서 33도로 총 20에서 30분간 시행하도록 합니다. 말초혈관인 손발은 따뜻하게 하는 것이 혈액순환을 증진시켜 중심부의 열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손발은 오히려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5번째, 회음부 간호입니다. 생리하는 여성과 돈요를 하는 대상자에게는 면솜이나 꺼즈를 사용하여 소독수로 닦습니다. 매번 닦을 때마다 새로운 면솜으로 갈아줍니다. 회음부의 겹친 부분은 세심하게 닦아주고 여성 회음부는 요도, 질, 항문, 즉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닦아줍니다. 포경수술을 하지 않은 남성은 포피를 뒤집어 닦아주고 남성은 귀두, 음경, 치골, 항문의 순서로 닦습니다. 6번째, 특수구강 간호입니다. 적용하게 되는 대상자는 무의식 환자, 편마비 환자, 산소요법 중인 환자, 안면마비, 탈수, 기관 내 삽입 환자, 비위관 삽입 환자, 장기간 금식 환자 등에서 되겠고요. 이때는 흡인을 예방하기 위해서 상반신을 약간 올리든지 만일 환자가 누워있는 상태라면 고개를 옆으로 돌려주어야 합니다. 이때 사용할 수 있는 용액은 과산화 수소수를 대표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고요. 특히 마르고 백태 낀 혀의 죽은 조직을 제거하는 데 효과적이지만 장시간 사용 시 치아의 에나멜질이 손상되기 때문에 여러 번 물로 잘 헹궈주어야 합니다. 7번째, 의치간호입니다. 빼는 의치는 흐르는 미온수, 즉 찬물에서 세정제와 칫솔을 사용해 닦고 닦는 동안 싱크대에 수건을 깔아 떨어져도 파손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의치 보관 시 변형 예방을 위해서 깨끗한 컵에 찬물을 부어 축축한 상태로 뚜껑을 덮어 보관합니다. 수술실에 갈 때는 의치가 기도로 넘어가 질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빼놓고 가야 합니다.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번, 침상보조기구에 대한 설명이나 용도가 잘못 연결된 것은 1번, 침상판, 허리 지지 유지를 위해 사용되었고요. 침상 난간은 이동 시 낙상 방지. 3번, 손 두루마리는 손가락이 굴곡 상태 유지. 4번, 크레들. 크레들 기억나시죠? 위친구의 무게가 가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화상 환자와 같은 경우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5번, 발 지지대, 신체 선열 유지. 해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번 환자를 위하여 빈 침상을 준비하려고 할 때 방수포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로 옳은 것은 입니다. 1번, 2번, 3번, 5번 같은 경우에는 환자의 몸에서 분비물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방수포가 필요하고요. 4번 홍역 같은 경우에는 전염성이 매우 강한 호흡기 관련 질환이죠. 그래서 홍역의 증상을 보시게 되면 발열, 콧물, 코플릭 반점, 결막염, 홍반성 반점, 부진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문제와는 좀 거리가 멀다고 볼 수 있겠죠. 3번, 침상에 누워있는 환자에게 침상 목욕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입니다. 1번, 상지는 손 쪽에서 겨드랑이 방향으로 닦아야겠죠. 2번, 복부는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에 따라 마사지하듯 문지른다. 정답이 되겠고요. 얼굴은 눈, 코, 입, 이마 순서가 되겠죠. 그리고 4번, 회음부는 요도에서 항문 방향이 되겠습니다. 5번째, 하지도 발 쪽에서 허벅지로 바꾸셔야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번, 편마비 환자가 통목욕을 할 때 넘어질 수 있는데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입니다. 1번, 편마비 환자는 등받이 없는 의자, 더 낙상하기가 쉽겠죠. 2번, 목욕 후 남은 비눗물은 바로바로 닦아야 합니다. 3번, 환자를 일어서게 하여 옷을 입힌다. 앉혀서 입혀야겠죠. 4번, 이동 시 마비가 없는 쪽을 지지하며 이동해야 한다. 이동 시에는 건강한 쪽이가 아니라 마비가 있는 쪽을 지지하여 이동을 해야 합니다.
5번 욕조에 들어가고 나올 때 건강한 쪽부터 움직인다. 네, 정답이네요. 5번 미온수 스펀지 목욕의 간호 수행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물수건으로 복부를 문지른 후 복부 위에 젖은 물수건을 놓아둔다. 네, 해서 복부는 미온수 스펀지 목욕의 금기 부위이기도 했지만 마사지를 할 때는 젖은 물수건을 신체 부위에 올려놓아서는 안 되고요. 2번 피부를 3개 문질러 닦아. 네, 여기서 이 3개 문질러 닦아의 부분이 틀렸죠. 3번 전체 목욕 시간은 약 20에서 30분 정도가 적당하다. 3번이 정답이겠네요. 4번 목욕을 실시하는 동안 오한이 발생하면 네, 즉시 중단해야 하고요. 5번 혈관의 분포가 많은 곳, 즉 겨드랑이나 사타구니 같은 부위에 스펀지 목욕을 해야 효과가 크다라고 아까 배웠죠. 6번 구강 문제를 초래할 위험이 높은 특수 구강 대상자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네, 1번 탈수 환자, 무의식 환자, 2번 비위관, 기관 내 삽입 환자, 3번 장기각 금식 환자, 5번 안면마비가 있는 환자인 경우에는요, 네, 일반 구강 간호보다 더 특수 구강 간호로 환자의 구강을 관리할 필요성이 있겠고요. 4번 의치사형 환자나 정신질환자는 조금 거리가 멀죠. 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